제1 의미는 뭡니까? 얼굴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콕 찍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요거이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콕 찍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의미의 매우 뭐라고 할까요? 허걱스러운 동사를 삽입하였다. 이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요 표현을 썼다. 아니더라도, 없더라도, 잘리더라도, 아웃되더라도 이런 거는 허걱스러운 표현이죠. 솔직히 누가 듣더라도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표현이 센 거잖아요. 센 거. 니 없더라도 사람 면전에 이 예의가 아니죠.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런 말이 설사 가능하더라도 사람 면전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한 결례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왕 말을 하려면은 조직 수장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보통 예의가 있으면 조직 수장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취지를 전달하려면은 동의의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표현은 세고 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조직 수장이 누구가 되는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면전에 사람을 불러놓고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허걱스러운 표현이다. 동사가 아니고 허걱스러운 어구를 삽입한 표현을 썼어요. 부사구의 마무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아까까지 잘 받아 쓰다가 아까까지는 고개 콕 쳐박고 쌩 까면서 고개 쳐박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야. 표정 보십시오. 갑자기 고개를 들고 아니 저 양반이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디테일하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딱 요 말하는 순간이 그 순간에 윤석열 총장의 고개 각도와 표정이 저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셀프 개혁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셀프 개혁 택도 아닌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하면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하면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거라는 거죠.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하면은 기회를 줄 만큼 줬다. 결과를 체크할 시점이 다가왔다. 그때 딴 말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숙제 검사할 때가 됐다. 네가 자청한 숙제다.
그런 숙제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내가 분명히 눈치를 줬는데 네가 숙제하겠다고 했다. 충정으로. 네가 숙제를 잘해가지고 칭찬받겠다고 했다.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말리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네가 자청한 숙제를 네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기회를 열어줬고 해외 출장도 많이 나가줬고 열심히 하되 열심히 했으면 이제는 결과를 내놓을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냐.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해봐라 이 얘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이 되시죠? 다시 특별히 검찰개혁으로 돌아와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서도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룬 정도가 아니고 지멋대로 독립성이죠. 이거는 검찰에 대해서 칭찬한 겁니까? 아니면 자화자찬한 겁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깔때기입니다. 맞습니까? 검찰은 주어가 검찰은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안 그래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을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주어가 검찰이고 검찰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자화자찬입니다. 깔때기예요. 봐라. 내가 여당 탄압이 가능하도록 허락했다 아이가. 봐라. 내가 여당 탄압을 허락한 대통령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봐라. 내가 여당 탄압을 허락한 최초의 유일 대통령이다. 그건 이제 확실히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지.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이제 너희들 할 일을 해라. 이 말이죠. 그렇지. 깔때기 아니고 넘친 것 야지 놓는 것 같은데요. 코란 이인임의 해석도 아주 멋집니다. 비꼬는 게 있죠. 딸아야, 너들 독립을 보장했더니 아예 여당 탄압까지 너무 나가삐대. 그래. 이왕 이래 된 거 김민아님, 그런 뜻 아니면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해석이라는 것이 문맥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지 않고 몽상을 하면 안 되죠. 이 해설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국어 하이라이트 교과 참고서적으로 저는 일체의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이게 오버센스입니까? 검찰의 오버센스겠죠. 아니, 제 해석이 무리한가요? 딱 보면은 검찰을 직접 까지 않으면서 칭찬의 형식미를 갖추면서 내용은 그게 아니죠. 자, 보세요. 칭찬과 두 문장인데 칭찬 플러스 기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쫑꼬 플러스 압박 아닙니까? 할 만큼 딜을 했으니 이제 진짜 숙자 해야겠지? 이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무리한 해석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이제부터라는 말을 2번 썼어요. 지금부터의, 이제부터의. 이게 자, 잘 봐요. 그 이후의 from now on, 이 단계를 나눴다 얘기입니다. 봐요, 단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 단계가 마무리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음 단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맞죠? 비슷한 표현을 3번 쓰셨어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이제부터의 3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뉴 페이즈로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의 과제는 지금까지는 됐고, 지금까지와 지금부터 2개로 나누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다. 딱 정리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부터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 꼭 자르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윤 총장이 뭐 안 잘리면 어떻습니까? 사람 제일 괴롭히는 게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거예요.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봐요. 옷 벗어라 이 얘기 아닙니다. 내가 니를 자를 거다 이 말 아닙니다. 박형남님 감사합니다.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딱 그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더 세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너와 함께, 너로 인하여, 너 덕분에 잘했다. 맞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네 잘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완벽하게 보여주고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뭐 잘못한 게 뭐 있노?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업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과 네거티브한 말이 있어요. 잘했다. 윤석열 네 잘했다. 근데 지금부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에 별 관심이 없다. 맞죠? 문재인 정부 수립 이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참 잘했다. 윤석열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엄청나게 했다.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언어로 바꾸면은요. 지금까지 윤석열 잘했다. 칭찬이에요. 진짜. 비꼬는 게 좀 있어서 그렇지. 막판에 윤석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윤석열이 해냈다. 맞습니까? 이 칭찬? 맞잖아요. 나열해봐요.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윤석열이 해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 빼고 감정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그 어떻게 보면 니 똥 굴다 이런 말도 되고 솔직히 이명박 박근혜 집어넣고 수고 많이 했다 이 얘기도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열심히 했다. 있는 그대로요. 이게 듣는 사람 마음이지. 듣는 사람 마음이야 이거는.
이거 이 말 듣고 기분 억수로 좋으려면은 좋아하시고 껄쩍지근하게 느끼려면 느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라니까 진짜.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끝! 이게 오늘 하신 말씀에 다합니다. WFM 사모펀드 드디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 두 번째 꼭지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드디어 이 산이 아닌가벼 상태에 봉착하여 당황한 기색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왜 문통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수사 제대로 안 할 텐데요. 무슨 수사요? 당연히 수사 제대로 안 하죠.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이 수사에 무슨 기대를 갖고 저희가 뭐 이런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수사의 시작은 기존 수사가 조졌다라는 티가 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차피 안 믿어요. 여기 누가 믿습니까? 나경원 수사가 제대로 되고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누가 믿습니까? 근데 되도 않을 쇼를 왜 시작했냐? 되도 않는 쇼를 왜 시작했냐? 이거는 야들이 씨바 단단히 꼬있네. 어쩌지라고 느꼈음이 드러나는 징후들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 산이 아닌가 솔직히 그 중후반에 돌입해서는 맞습니다. 제이킴님 대박. 회사에서 일 못하는 애들이 안 잘리려고 신규 사업을 자꾸 벌립니다. 그게 최인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조진 거야. 사모펀드를 끝까지 판다 정신으로 가면 별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반드시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조국의 유죄 증거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 검사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MB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이명박이 나오는 거, 이명박이 뭐가 무섭습니까? 이명박을 감옥에 쳐넣었는데요.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이명박이 나오네 안 되겠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다 잘못 해석하는 게 있어요. 이명박이 나오면은 검사가 안 나오고 검사들이 안 나오고 이명박만 나오면은 신나게 후벼 팠을 겁니다. 포인트는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 검찰 게이트가 안 되고 이명박만 나오면은 벌써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건 중심을 조국에서 이명박으로 바꿔가지고 왜 됐던 조국이 유죄든 무죄든 이명박이 유죄든 무죄든 검찰 잘한다 칭찬만 나오면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검찰주의예요. 이명박의 따까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해요. 윤석열을 욕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명박과 연관되어 있다 해서 찾으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욕먹는 것은 검찰주의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명박을 얼마든지 셰리팬 게 기회주의자입니다. 검찰 기준이고 검찰 이기주의로 이명박한테 충성하는 게 검찰한테 좋을 것 같으면 이명박한테 충성하고 이명박 셰리 패고 조직 부는 게 검찰한테 좋을 것 같으면 또 그거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 이명박이 오죽하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이구만 이라고 씁쓸해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명박 깜빵에 쳐넣은 게 누군데요? 누굽니까? 자꾸 까먹어요. 이명박 감옥에 쳐넣은 게 누구예요?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따까리니까 윤석열은 나쁘다. 이거 나쁜 프레임이에요. 적절치 않은 프레임입니다. 오로지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나쁜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상상인이 나오면 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덮어야 되는 겁니다. 검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주의에 위배돼요. 자꾸 이런 걸로 우리 사이에 쓸데없는 그걸 하는데 하여간 덮었어요. 제가 뭐 특별히 더 주장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믿고 싶은 분 어차피 뭐 욕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명박 따까리고 이명박이 곧 검찰이니까 검찰 조져야 되고 윤석열 조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고요. 검찰주의라서 조져야 된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죠. 어차피 검찰 조지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네, 그거 가지고 뭐 더 따지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문제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애초에 사건 수사 전개 과정을 덮으려고 하는 기운이 완연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검사들이 제 생각은 이겁니다. 검사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전쟁, 검찰 개혁하냐 마냐, 이게 지금 당장은 전술적 전쟁입니다. 그죠? 검사들이 나올 것 때문에 현재의 전쟁 구도에서 사모펀드 더 파고들어서 검사들의 부패가 나오면 불리하다는 거죠. 아주. 이게 두 가지 문제. 조국 연관성 뽑아내기 힘들다. 이거 하고 검사들이 나온다. 이 두 개의 요소 때문에 지금 사모펀드 건과 관련한 조국 수사에서 급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급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조국을 조지려고 삽을 팠더니 삼날에 찍히는 거는 검사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 들이파요. 팍씩 파니까 이게 흙이 헐렁해가지고 잘 파요. 아 신난다 막 팠어. 막 파는데 저 밑에 희뿌연 게 보여. 아 저게 조국 대갈통 위쪽이다 생각해가지고 막 팠는데 아이야 해가지고 보니까 조국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씨발 어떡하지? 이 상태라는 거예요. 저게 희뿌옇게 보이는 게 저게 조국 머리다. 이걸 믿고 계속 팠는데 갑자기 아이야. 삼날 끝에서 아이야 이 소리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검사들인 거예요. 한 놈도 아니고 버글버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용진 기자의 취재 중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장용진 기자의 취재 중에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펀드 사건하고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인호가 본 것과 똑같이 본 거예요. 검찰은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국 장관과 관련하여 수사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 더 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방향을 틀려고 시도하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을 통한 아들, 딸 인턴 증명서 사건으로 수사 방향 선회를 왜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파도 안 나오니까, 한마디로 이전에는 파도 안 나오니까였는데 여기서의 분석은 파도 안 나오니까 수사 방향을 선회한다 아니고 더 파다가 큰일 나 자기 발등 찌울 것 같으니까 이 두 개라는 거예요. 수사 방향 선회는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 이유가 파도 조국과 관련해서 안 나오니까 A 포기하자가 아니고 더 파다가는 자기 발등을 찍을 것 같아서 더 안 판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해해야만 사태가 제대로 보인다 이 얘기죠. 검찰의 비리가 다 드러나서 진짜 검찰 해체해야겠구나 이런 말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왕좌왕입니다 사실은. 이게 3달 동안 국민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고 조국 장관 가족이 상처를 입은 이유는 뭡니까? 검찰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이 지금 3달 동안 국민들과 조국 장관 가족이 너무나 큰 피를 흘린 것은 정신을 파괴당한 것은 검찰이 잔인하고 정교한 놈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온몸이 흉기인 놈이 우왕좌왕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아프게 된 거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다치는 거예요. 애초에 증거를 딱 포착하고 정교한 유능한 수사를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국민들 가슴에 상처가 안 생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압수수색 장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표창장 갔다가 웅동학원 갔다가 사모펀드 갔다가 WFM 갔다가 조국 장관 동생 갔다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 무능해서 그래요. 국민들한테 트라우마를 준 거는 온몸이 흉기인 놈이 우왕좌왕 돌아다녀서 그렇습니다. 지나다니는 곳마다 다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음이 나빠서 그런 거가 아니에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렇게 잔인해지려고 잔인해진 게 아니에요. 온몸이 흉기인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군데만 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능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온몸이 흉기인 놈들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여기 아닌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동시에 그러면은 쪼개가지고 흩어져서 하자부터 시작해서 왔다리 갔다리 종잡을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온 국민의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준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 아닙니까? 왜 100만 건 넘는 기사가 나왔어요? 검찰이 우왕좌왕하니까 언론도 같이 우왕좌왕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이산이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우르르 따라가서 이 산에 뭐 있다, 이 산에 칡넝쿨 있다, 이 산에 다이아몬드 칡넝쿨 나왔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했다가 아니야 저 산인가 봐, 아니야 라는 말도 안 해. 저 산으로 가자 그러니까 또 저 산으로 우르르 따라가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100만 건 넘는 기사가 나온 거죠. 몇 달 동안 복기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나라 안을 휘젓고 다니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우당탕탕 하니까 너무나 큰 상처를 나라에 준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유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처참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말씀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거죠. 상상인을 수사하는 순간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논리, 이제 법리를 보겠습니다. 법리를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을 엮어 넣을 수 있으려면 법리만 보겠습니다. 법리. 조국 장관을 엮어 넣으려면 사모펀드 건과 관련해서 엮어 넣으려면 주범들의 작전에 편승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편승이라는 단어는 검찰 스스로 입에 올린 단어입니다. 비공식적으로나마. 왜 조국을 그렇게 괴롭히냐? 왜 조국을 계속 그렇게 수사하냐? 이익에 편승했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거든요. 이거 편승을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편승을 증명하려면 올라탄 몸뚱아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이득을 있고 없고 간에 그거는 이제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익이 있다고 빡빡 우기면 되는데, 문제는 뭐 올라탔다면 뭐에 올라탔냐라는 몸뚱아리를 수사해야 돼요. 그거예요. 증명됐다고 빡빡 우기면 되는데 편승을 우기는 건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기는 거니까. 근데 그 몸뚱아리 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올라탄 몸체, 몸뚱아리 수사에서 검사 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발등을 찍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자가당착. 그러니 몸뚱아리 수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승이란 말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편승이라는 얘기를 쓸어 담아야 됩니다. 이게 검찰이 처한 상황이에요. 예. 편승이라는 그 전의 주장을 쓸어 담아서 도로 쓸어 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되죠. 조국 장관을 더 수사해라! 사모펀드 더 수사해라! 윤석열 잘한다! 사모펀드 문제 차제에 금융시장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왜 사모펀드 수사를 멈추나?
공정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조국 장관 소환하고 완전히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를 뒤에서 조정하고 처남을 이용하고 조카를 이용해서 코링크 PE와 WFM의 시세 차익의 뇌물을 받고 그 엄청난 이익 생성의 과정을 전모를 밝혀라. 사모펀드 사건 전모를 밝혀라. 조국 장관까지 누구든 성역 없이 이거를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올까 무서워서 딱 그 시점에 이런 말이 나올까 우려되는 딱 그 시점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물타기 갈아타기. 이제 보이죠? 사건 흐름이. 이 사건의 검찰이 봉착한 곤란한 사정과 그로부터 나오려는 바지락거림의 각도가 보이죠. 묻고 옆길로 가 이거예요. 검찰이 착수한 작전은 묻고 따블로 가 아니에요. 묻고 옆으로 갈아타 이거예요. 싹 보여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조국 장관이든 누구든 성역 없이 사모펀드 사건 전모를 밝혀라. 이거를 왜 조국 장관을 소환하지 않느냐? 뇌물 받은 거 혐의를 그토록 많이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지 않았느냐? 조국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이번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서 획득했는지 철두철미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인턴 증명서로 가는 거예요. 결국 검찰이 지금 퇴근할 때 무슨 기도를 하면서 퇴근할 것 같아요? 이 일선 검사들과 윤석열 총장이.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기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기들이 걷는 발걸음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이 심정이. 정 교수님 건강 문제, 조국 장관의 심경 변화, 이것만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얽힌 모든 검찰의 골치 아픈 실타래가 데우스 마키나, 데우스엑스 마키나, 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연한 신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갑자기 삑 터지는 사건, 돌발적인 사건 하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환 조사를 악랄하게 하는 겁니다. 네.
사건 수사 자체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장관이 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큰 심경 변화를 바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놈들이죠. 따라서 애초에 썼던 게 바로 그 작전이고요. 두 분의 이거예요. 조 장관 부부의 마음이 이 현재의 전국 흐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응원 문자를 보내드렸죠. 힘내시라고. 수백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사권 없음으로 뭡니까? 기소권 없음으로 이 상황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기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이게 그들이 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매일 이 심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반성하고 자백할 생각은 안 하고, 그죠? 자기들의 스스로 출구 전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출구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럼 전번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이 참네. 그럼 제가 그 전번을 모르겠어요? 아, 너무 무시하시네 저를. 그 기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이거만 바라고 있는 미친 놈들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백정 같은 놈들이에요. 스스로 출구를 못 만드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동아줄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조 장관님은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는 상황이다. 이게 사실은 인턴 증명서 위조가 드러나도 맞잖아요. 청와대에 조국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인턴 증명서 말한 적 없잖아, 이 자사. 이걸로 기소하면은 니는 니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야. 내가 인턴 증명서나 표창장 위조 이런 거 좀 아는데 조국 이거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런 나쁜 놈이 장관 되면은 검사들이 말을 안 듣는다. 네가 이렇게 말을 안 했잖아. 사모펀드 이쪽 네가 잘 안 되며 애초에 혐의를 그쪽으로 딱 잡았잖아.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네가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거를 안 하고 딴 걸로 걸면은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렇잖아요.
저거 다 거짓말이고, 저거 다 거짓말이고, 그냥 조국을 죽이고 싶었다. 이게 다 뽀록 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조국이 장관 안 되게 하고 조국을 죽이고 싶었다. 그게 본심이었음이 다 뽀록 나는 거 아닙니까? 인턴 증명서로 뭔가를 걸면은. 제 말이 그거예요. 모순이잖아. 그러니 조국 이거 정말 나쁜 놈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 이거 정말 나쁜 놈이잖아. 상황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중률이야. 조국 이거 정말 나쁜 놈임을 윤석열이 증명하지 못하면 윤석열 이거 정말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윤석열을 위한 변명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도 내 부하들, 내 후배 검사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인 줄 몰랐지. 이게 윤석열을 위한 변명이야. 사건을 파다 보니까 내 밑에 검사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헤쳐대고 그렇게 나쁜 놈들인 줄 나도 몰랐지. 이게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아닐까요? 이게 변명이랍시고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포인트는 며칠 전부터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려갈 길이 남은 겁니다. 검찰 끝발이 다 했다.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방송을 라이브를 그렇게 했죠. 검찰 조국 수사 끝발이 다 했다. 이거에 확인 도장 찍는 상징적 사건이 오늘 청와대에서의 오늘 대통령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 말씀 중에 From now on 지금부터 슬로프 어필이 아니고 이제는 다운힐이다. 자전거 탈 땐 좋겠지만 수사는 정반대죠. 내려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그림을 그려야죠.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시점이 여기다. 요겁니다. 우리가 도달한 시점이 요거다 이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그죠? 딱 요 회색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면이 바뀌니까 오늘 말씀이 워딩이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전문을 보면 이제 now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이제부터의 이런 시간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를 패겠다라는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부터 너를 패겠다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를 죽이겠다.
라는 대통령 말씀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를 패겠다. 이 말씀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제부터? 네가 벌인 일 네가 책임져라. 이겁니다. 네가 벌린 일을 네가 책임져라. 계속 네가 해라. 하여간 뭐든지 뭐가 되든 계속 네가 해라. 아, 이 사람 잔인한 사람일세, 문재인 대통령. 나는 손끝 하나 안 되겠다. 계속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라. 네가 할 일을 더 해라. 더 무서운 거예요. 수사를 더 하던 동 아니면 갑자기 턴해가지고 법무부보다 더 센 개과천선 검찰 개혁 방안을 막 만들고 열심히 하든가 속보이게 그걸 하든지 하여간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네가 알아서 했듯이 하여간 지금 시점에서 나라 안의 여러 분위기가 참 다른데 하여간 지금까지 네가 알아서 했듯이 지금부터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야, 이거는 뭐 비판도 칭찬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치우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참 이거 해석은 뭐 알아서 시청자분들도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벌인입니까? 벌인 일. 벌린이 아니고 벌인 일. 그럼 진짜 오늘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나라 안에 여러 분위기가 참 다른데 하여간 지금까지 네가 알아서 했듯이 지금부터도 네가 알아서 해라. 하여간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는 좀 다르긴 하다.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자기 안위와 관련된 일은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알아듣고 수사를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신이시기 때문에 뭐 수사를 검찰이 반드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고대하는 바가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문 대통령은 서결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알아듣고 내일부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부터 꼭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없어요. 못 알아듣고 그냥 수사를 더 열심히 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해라. 재신임 받은 걸로 해석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수사를 더 하면 조지죠. 이래도 조지고 저래도 조지는 겁니다. 수사를 더 하면 자기 발등을 자기가 곡괭이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신임을 얘기한 거는 해석이 오바죠. 재신임을 할 사람이 그거는 오바죠. 그거는 여러 사람 모여 있을 때 콕 찍어서 윤석열 재신임을 할 때 콕 찍어서 윤석열 이런 이름을 언급하고
윤석열 총장이 아니더라도 라는 허걱스러운 표현, 직접적인 표현, 노골적인 표현, 선정적인 표현을 안 집어넣습니다. 그건 뭐 세상살이 사람살이에 당연한 센스 아닙니까? 그죠?